9월 25일 청약 특별공급, 26일 1번 1순위, 27일이 2순위에요. 어디냐? 네. 얼마 전에 했던 광주광역시의 첨단 힐스테이트, 네, 그 분양한 거 보셨죠? 네. 그 바로 옆에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진구, 네, 첨단 제1풍경채 A2 B 블록하고 A5 블록, 네, A2 B가 아니고 A2 블록 그리고 A5 블록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급위치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A2 블록 전남 장성군 진원면이고요. 아파트가 1845세대, 특별공급 1109세대, 일반은 네, 몇 세대입니까? 요렇게 있고요. 네, 1845세대 중에서 특별공급이 1109세대고요. 일반은요, 일반은 약 736세대, 736세대, 여기 있죠. 네, 736세대가 일반 공급 세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위치가 얼마 전에, 분양한 게 바로 힐스테이트 첨단 센트럴입니다. 이게, 당시 경쟁률이 5.36대 1 정도 되고요. 자, 분양가는 4억 9,900입니다. 자, 축소로 하면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고요. 광주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첨단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고 약간 외곽이에요. 그런데 4억 9,900이란 거예요. 근데 옆에 뭡니까? 첨단 제1풍경채 A5 블록하고 A2 블록이 있는데, A5 블록은요, 네, A5가 세대수가 커요. 116, 131, 18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A2 블록의 분양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분양가가 84A 타입이요, 1층이 3억 9천이에요 3억 9천.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리고 기준층 이상 네, 4억 8,800입니다 4억 8,800.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아니, 건설 경기가 건설사들이 자재값 올라가가지고 그 난리 쳐가지고 이제 6억 이하 분양가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말한 지가 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 9,900, 4억 8,800 이런 분양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 4억 8,800에 얼마나 저렴합니까? 네. 그냥 5층은요 4억 8,300, 4억 8,800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평수는요 볼까요? 자, 116의 2타입, 네, 자 6억 5천입니다 6억 5천. 네, 6억 5천이고요 그리고 131은요 7억 3천 7억 3천. 네, 184는요 네, 펜트하우스죠 거의. 네, 10억. 네, 10억. 이거를 10억 조 살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광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입주 물량을 검색한다면은 입주 물량이 2022년도에 15,000세대가 있었고 24년도에 대전랑 약간 비슷한 9,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 26, 27은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자, 26년도 입주한단 말이에요. 26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3년 있으면요 괜찮겠죠. 네, 부동산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외지인 분들, 광주 분들 같은 경우는 첨단 제1풍경채, 그 다음에 첨단 힐스테이트 여기에 넣어볼만 하죠. 넣어볼만 합니다. 왜? 싸니까요. 그리고 첨단지구에서 네, 여기 아파트 중에 과연 5년차 미만 아파트가 있나요? 있어요? 거의 없죠. 네, 힐스테이트 릴버파크 이게 6억 5천이에요 여러분.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여기 라펜트힐 이런 주복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쌍암동 힐스테이트 첨단, 네, 이런 건 좀 괜찮은 셌었네요. 206.64대 1. 그런데 내년 4월에 입주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궁금합니다. 네, 힐스테이트 첨단.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물론 광주 부동산 또 회복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현지인들, 광주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청약을 넣어도 돼요. 왜? 수 틀리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외지인들 있죠. 외지인들은 광주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인구 140만이에요. 대전도 140만입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경험을 좀 해봤지만 부동산 상승기라도 전세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주가 정말 대구는 구미나 김천, 경산 이렇게 근처 위성도시, 소도시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도 넘어오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은요? 울산은 울산만의 도시겠죠. 근데 울산은요, 또 경주에서 넘어오는 거, 언양, 양산, 여기서 또 넘어오는 수요도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도시가 근처 위성도시들을 좋은 것들 맡기고 있어요. 대구는 또 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는요, 정말 특이하게 광주밖에 없어요. 요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광주는 유일한 단점이 주변에 시단위 도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올라서 광주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광주에 진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외지 투자자는 진입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1풍경채, 첨단 제1풍경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고요. 여기에 다음 주에 청약 경쟁률 나오면은 또다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청약 경쟁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까 힐스테이트 첨단이, 어쩔 수 없이, 4.5대 1인가요? 나왔잖아요. 4.5대 1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미계약분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5대 1밖에 안 되는데, 4.89대 1이구나. 5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계약분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 1층 싫거든요. 저층 싫거든요. 좋은 거는 괜찮겠죠. 하지만 저층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의원님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방송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